모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을 모셨습니다. 양주에서 서울까지 사모님과 함께 촛불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제 모교이기도 한 덕성여대 총장으로 재직하셨고요. 현재는 해병대 예비역년대 고문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신상전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이 독일 유학생 시절에 5.18 광주항쟁을 접하시고 그 당시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모아서 국내외 최초의 5.18 보고서를 발간하신 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5.18을 알리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도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신상정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촛불 동지 여러분, 양주에서 온 신상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서독 루르 지방에 있는 보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 사회문제연구회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던 5인의 회원들과 함께 투쟁하는 광주 시민과 연대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71쪽짜리 책자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상에 알려주시오 라는 책자가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는 새 군사정권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원인, 전개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500부가 인쇄돼서 그해 5월 20일부터 우편으로 각지에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200여 점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2016년 5월 5.18 기념재단에 기증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그러나 지금껏 우리 사회가 등한시해왔던 문제, 다시 말하자면 5.18 민주화 운동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5월 18일 한미연합군 사령관 존 니컴 장군은 한국 군부의 공수특정단의 광주 투입 요청에 서명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토마스 로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 측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요청을 해와서 한미연합군 사령부 예하부대의 출동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헤럴드 트리뷴 5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다음 5월 20일 주한 미 대사 글라이스티는 외무장관 박동진과의 회담에서 주일 미 대사 마이크 맨스필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의 군사정권을 계속 지지한다는
미국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 시민의 반정부 민주투쟁이 치열해지자 미국은 북한의 남침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항공모함 코랄 시와 몇 척의 운양함과 구축함을 한국 해역에, E-3A 초기 경보 통제기 2대를 일본에 급파하여 한국 군부의 사기를 악량시켰습니다. 다음 5월 26일 존 니쿰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전두환 군부에게 광주시의 대규모 전투부대의 정원 파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직후 대규모 유혈 진압이 단행되었습니다. 다음, 광주 외곽의 한 미군 공군기지 사령관은 광주시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목에 설치된 각 검문소마다 미군 헌병을 한 명씩 배치하여 데모의 전국적인 확대를 막는 데 협조하였고, 광주 상황을 취재한 기사를 서울로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 사용을 요청한 미국 기자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6월 4일자 프랑크푸르트 룬드샤우 기사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6월 1일 카터 대통령은 TV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남한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 요구와 새 군사 정권 지지 사이에 하등의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미국의 우방들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남한에 있어서의 인권 탄압에도 불구하고 새 군사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6월 4일 독일 세계 신문사에서 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광주 대학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전두환 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한국에서 새 군사 독재 정권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방 미국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한국인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한국인을 대량 학살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경제적인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트럼프의 위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동맹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속국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간섭과 압력에서 자유로운 명실공히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주한미군 사령관이 수중에 있는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되찾아와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남북 간의 휴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광주 정신 개성하여 민주주의 완성하자. 광주 학살 공범 미국은 사과하라. 내란 청산 완수하고 사회 대개혁 착수하자.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 철수 관찰하자. 감사합니다. 네, 신상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